현재 XRP의 가격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 속 XRP의 일일 활성 주소가 20%가 아닌 200%가 급증을 했다라는 것인데 하나의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분석 회사이죠. 센티멘트의 XRP 일일 주소 활성화 수를 데이터로 나타낸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활성 주소 수가 급증을 하면서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XRP 일일 거래량 또한 전일 대비 30%가량 증가하여 7억 8천만 달러에 근접한 것 또한 이러한 데이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2015년 하락장 최저점인 185달러에 나왔으며 2018년 하락장 최저점인 3,100달러 그리고 이번 하락장 현재의 가격대인 16,000달러대에 나온 것이죠. 참 공교롭게도 이러한 움직임이 나올 때는 모두 최저점이었으며 비트코인 역사상 단 3번밖에 나오지 않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기까지 2018년에는 1358일이 소요되었고 2022년 현재까지 1444일이 소요되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절반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17,000달러에서 깊은 침묵을 깨고 상승했으면 좋으련만 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07% 하락한 16,825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는 2.39% 하락한 1,23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위의 XRP는 1.01% 하락한 0.37달러, 8위의 도지코인은 5.05% 하락한 0.095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각각 38.5%, 17.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68.21%가 아니네요. 네, 51.04%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는 52.79%로 롱 포지션으로 우위가 점하고 있습니다. XRP의 경우는 이보다는 더욱 높은 65.68%로 더욱 롱 포지션이 우위를 점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예상보다 강력한 경기 지표가 미국 경제의 탄력성을 보여주면서 반대로 연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불확실성은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약 일주일 뒤인 13일에서 14일로 예정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정례회의를 앞두고 연준이 제시할 최종 금리에 현재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연준이 주목하는 고용과 서비스 부문의 데이터가 모두 예상보다 훨씬 견고하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이 미국의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경우는 지속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12월 회의에 50bp로 금리 인상 기조가 완화될 가능성은 커졌지만 2023년의 금리 경로는 불확실해진 상태입니다. 이 중국 당국이 코로나 규제 완화를 선언했지만 연준의 금리 경로 불확실성이 대두되며 긍정적인 영향을 상쇄시켰는데 이 S&P 500의 경우는 7주 동안의 상승 랠리를 뒤로하고 4일간 하락세를 보였고 유럽 증시 역시 약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와 달러 역시 변동성이 확대되었는데 강력한 경제 데이터 이후 일제히 상승 전환한 국채 금리와 달러는 안정적으로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61%까지 올랐다가 3.55%까지 떨어지며 상승세를 멈추게 됩니다.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이 2023년 중반
5% 이상의 최종 금리를 반영하면서 FOMC 정례회의 이후 발표될 점도표에 관심 또한 집중이 되고 있는데 현재 2023년 금리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를 나타내는 피봇은 힘들 것이며 완화의 움직임 그리고 연말까지 높은 금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크립토 마켓은 규제의 완비라는 카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루나, FTX, 위메이드를 통해 정비된 규제가 잘 다듬어진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을 다른 자산군과는 달리 충분하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중단기적인 관점, 비트코인의 저점이 어디인지 오늘은 델타 시가총액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의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파란색 선이 있습니다. 다소 굵은 파란색 선이 있는데 이 파란색 그래프는 비트코인의 통상의 시가총액을 나타내며 그 밑에 민트색의 그래프가 있죠. 조금 얇은 이 민트색 그래프는 델타 시가총액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델타 시가총액을 알기 위해서는 실현 시가총액과 평균 시가총액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참 이게 시가총액 종류가 많죠. 이제 이름이 어려워 보이지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통상에 말하는 시가총액은 말 그대로 유통적인 코인 수에다가 유통 중인 코인 수에다가 코인의 현재 가격을 곱하면 그게 시가총액이 됩니다. 여기서 실현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각 비트코인의 지갑에서 마지막 트랜잭션이 일어난 순간에 시세를 측정해서 시가총액에 반영한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단순히 발행 코인 개수의 가격을 곱한 값을 산출하는 일반 시가총액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데이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말 그대로 마지막 트랜잭션에 일어난 순간의 시세를 측정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평균 시가총액은 코인 이제 시가총액의 평균 값으로 전체 시간에 대한 이동 평균을 통해 계산이 되는데 말이 좀 어렵죠. 이 여기서 말하는 이동 평균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의 비트코인 평균 가격을 말합니다. 즉 실시간 비트코인 가격이 아닌 특정 기간 동안의 비트코인 평균 가격을 코인 발행수에 곱한 것이 비트코인 평균 시가총액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민트색의 델타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이제 실현 시가총액에서 평균 시가총액을 뺀 값을 나타내는데 이 델타 시가총액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선물이 아닌 현물 시장의 저점을 예측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현재 위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델타 시가총액에 근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저점을 알 수는 없지만 이 과거 데이터를 참고했을 때 델타 시가총액은 일종의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두 그래프에 상당한 이격이 존재하는데 실시간 델타 시가총액의 그래프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녹화 시간 2022년 12월 7일 오후 18시 35분 6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과 델타 시가총액의 격차가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델타 시가총액의 경우는 현재 약 16,50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직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존재하며 비트코인 가격 16,500달러 부근의 가격대가 지지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지금의 가격대에서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이 하락해도 16,000달러 이상에서 움직이며 수많은 분석가들, 전문가들의 경우는 지금의 가격대가 마지막 저점일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온체인 분석 플랫폼 크립토컨트의 기고자 댄 림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현재 과거 사이클의 바닥에서 나왔던 움직임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하나의 온체인 데이터 또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위아래 두 개의 차트가 보이실 것입니다. 이제 위의 차트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내며 아래 차트는 UTXO 데이터를 나타내는데, 이 UTXO라는 것은 아직 사용되지 않은 트랜잭션이라는 뜻입니다. 이 비트코인 UTXO 지표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뜻은 그만큼 비트코인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만큼 홀딩하고 있는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차트에서는 매수된 지 이제 1주에서 1개월로 추정되는 UTXO 물량의 비율이 이번 하락장에서 처음으로 급등하였습니다. 과거 이러한 움직임은 이와 같은 시점에서 나왔었는데, 2015년 하락장 최저점인 이제 185달러에서 나왔으며, 2018년 하락장 최저점인 3,100달러, 그리고 이번 하락장 현재의 가격대인 16,000달러에서 나온 것이죠. 참 공교롭게도 이러한 움직임이 나올 때는 모두 최저점이었으며 비트코인 역사상 단 3번밖에 나오지 않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기까지 2018년에는 1358일이 소요되었고 2022년 현재까지는 1444일이 소요되었죠. 과거의 경우는 강세장이 즉시 이제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나온 구간이 결국에는 사이클 관점에서의 바닥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과거와는 전혀 다른 매크로 경제로 인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온체인 데이터만을 가지고는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장기적인 관점에 분할 매수 접근 방법이 해답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흐름들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 눈이 키워집니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온체인 데이터 소식과 더불어서 XRP의 형제 코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코인이 생각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 스텔라 루멘을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상당히 재밌는 기사가 나와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 XRP와 스텔라 루멘의 경우는 공통적으로 조금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었습니다. 바로 이 코인베이스 월렛에서 사용량이 미미하다라는 이유만으로 리플과 스텔라 루멘을 제외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것이죠. 이러한 XRP와 스텔라 루멘 이 두 개의 코인을 데이터를 통해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차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보시는 차트는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이제 어제까지죠. 일주일간 리플과 스텔라 루멘이 얼마나 언급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일단 일주일간 리플의 경우는 1962회, 스텔라 루멘의 경우는 6020회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게 예상보다 이제 스텔라 루멘이 XRP 대비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었는데요. 일단 재밌는 게 이 차트에는 이제 이미지와 주요 감성어를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일단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왼쪽이 XRP, 오른쪽이 스텔라 루멘입니다. 이 리플을 보면은 대략 긍정적인 단어들이 60%, 부정적인 단어가 22%, 중립이 18%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제 긍정적인 표현을 보면 뭐 재미느끼다, 핫딜. 네, 여기 핫딜이 여기에 왜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치 창출, 뭐 좋은 방법, 만족 등이 있습니다. 이제 부정적인 표현은 뭐 실패, 불행, 우려, 폭락이 있는데요. 마치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데 보이죠. 이제 중립적인 표현은 달다, 이제 단 한 단어인데, 오른쪽 스텔라 루멘의 경우는 긍정이 무려 88%, 부정이 11%, 중립이 1%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리플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제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긍정적인 표현은 뭐 좋다, 기대, 진심, 선호, 뭐 착하다. 이 착하다는 왜 써 있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부정적인 표현은 의혹, 침몰이 있으며 이 중립적인 표현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 오랜만에 이제 개인적으로 좀 재미있다라는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이에 XRP 관련 소식 한 가지가 더 나와 있습니다. 현재 XRP의 가격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 속에 XRP의 1일 활성 주소수가 20%가 아닌 200%가 급증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하나의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이 데이터의 경우는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분석 회사이죠. 이 센티멘트의 XRP 1일 주소 활성화수를 데이터로 나타낸 것입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활성 주소수가 급증하면서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의 이러한 모습들은 상당폭의 가격 변동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와 함께 XRP의 1일 거래량이 이제 전일 대비 30%가량 증가하며 7억 8천만 달러에 근접한 것 또한 이러한 데이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이 XRP의 경우는 지난 29일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캐나다 등 이제 주요 거래소 보유 3대 종목으로 당당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이 캐나다의 거래소 코인스퀘어가 보유 중인 전체 암호화폐 중 XRP가 16.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시더파이 또한 이제 3대 자산으로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참 이러한 것을 보면은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이 성장 잠재력 내재 가치 측면에서 XRP를 매집하는 게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이는 것이죠. 현재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미 SEC와의 미등록 증권 소송으로 인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소송이 마무리되게 되면 XRP는 지금의 가격보다 더욱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상태이죠. 또한 소송도 상당히 리플사 방면으로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참 많은 투자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우리 애증의 코인이죠. XRP가 하루라도 빨리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만큼의 상승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